이걸 그러면 놔두면 암이 될까요? 이 양상을 딱 보면 의사도 알 수가 없어요.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해서 생겼던 위궤양이었습니다. 제가 원장님 진짜 역류성 식도염, 네, 그렇죠. 만성 위염 매년 나와요.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폐기 정도 있으시잖아요. 예. 진짜 정신 못 차렸죠. 네. 아유, 저도 반성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네요. 대표적인 이제 위장 질환이 위염, 위궤양인데 그렇죠. 방치를 하면 위암이 되는지 확률은 대략적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신 것 같아.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, 이 궤양과 위암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가 위궤양이라는 거는 점막이 뭔가 붓고 파이면서 가운데 이제 노랗게, 이게 좀 특징이 노랗게 변하잖아요. 그래서 입병 나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입병이 안쪽에 나면 파이면서 노랗게 변하잖아요. 조금 더 그거보다는 심한 상태를 궤양이라고 하겠죠. 그래서 지금 세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요것도 궤양, 이것도 궤양, 요것도 궤양. 단순히 까지거나 부은 정도가 아니고 뭔가 점막이 파인 소견을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걸 그러면 놔두면 암이 될까요? 그냥 제가 봤을 때 물리적 손상 같은데요? 네. 이 양상을 딱 보면 의사도 알 수가 없어요. 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까요? 이 중에 암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애초에 암인 거지 이게 놔뒀다고 암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, 애초에 암이 아니었으면 아닌 거고요. 우리가 위궤양이 있으면 반드시 조직 검사로 궤양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. 진통제, 음주, 헬리코박터, 위암 이런 것들이 다 궤양의 원인입니다. 궤양이 심하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애초에 이게 암이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, 암이 아니었던 궤양인데 놔둔다고 암이 되지 않습니다. 아, 위궤양은 결과물이네요. 아,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시는구나.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.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코박터도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꼭 헬리코박터 검사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그러면 우리 PD님 혹시 어떤 게 위암일 것 같으세요? 한계가 있어요, 한계가. 맨 왼쪽 아닙니까? 맨 왼쪽. 모르다가 정답입니다. 알 수 없다. 아, 이렇게 또 농락을 하시네요.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사진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위암으로 나왔던 케이스였고요. 아, 그래도 맞췄네요. 찍어서 맞추기를 하셨습니다. 2번이 사실 제일 심한 궤양이에요, 지금. 하지만 이건 위암이 아니었고 헬리코박터로 인한 위궤양이었습니다. 그 다음이 요 3번 여러 군데 좀 있고, 이게 사실 깊기는 제일 깊었어요. 이런데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해서 생겼던 위궤양이었습니다.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에 관련 뭐 식도, 위 이쪽은 무조건 위내시경이 최고다. 따라올 검사법이 없다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위내시경 검사로 위궤양 진단이 명확하게 가능한지 네. 궁금합니다. 위궤양은 위 내시경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. 다른 검사가 없어요. 위 조영술로 대략적인 내용을 의심해 볼 수 있지, 거기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2차 검사가 위내시경입니다. 처음부터 조영술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고요. 점점 조기 위암 발견이 조영술로 어렵다는 내용들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위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, 아까 그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궤양은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. 위궤양이 의심되면 조영술로 조직 검사 할 수 없습니다. 헬리코박터 검사도 해야 되고. 그래서 여기도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지금 이제 위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위궤양이 그냥 딱 보이잖아요. 조영술은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움푹 파여 있으면 궤양인가 하고 이제 위내시경을 권고하게 되는 거죠. 이 두 번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, 정상으로 나오면 괜찮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위내시경을 또 2차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위궤양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면 당연히 아까 위암을 꼭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을 포셉을 이용해서 조직을 뜯어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,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더니 이분은 이제 헬리코박터 위궤양이었거든요. 균을 치료하고 봤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아물었던 같은 부위거든요. 여기랑 여기랑 잘 아물었죠. 흉터가 조금 남았네요, 그죠? 궤양은 흉터를 조금 심한 경우는 이렇게 남깁니다. 궤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고, 반드시 위암이 꼭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항상 오해가 많으신 게, 검사하면 100% 그냥 여기서 OX가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진단율이 95에서 98% 정도입니다. 그래서 궤양은 잘 아물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원인을 밝혀서 잘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2, 3개월 후에 검사를 하니까 봤는데 여전히 궤양이 남아있으면 첫 번째 조직검사에서 안 나왔어. 왜 그게 조직검사에서 안 나올 수도 있냐면, 우리가 이만한 덩어리가 있다고 보세요. 다 암덩어리면 조직검사 어디든 하면
암이 나오겠지만 재수 없게 중심부에만 암이 있다든지 부분적인 암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염증만 있는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했으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이론적으로 좀 이해되시죠? 그래서 꼭 반복 검사를 통해서 위궤양이 잘 아물었는지 보셔야 돼. 당연히 위궤양이 암이 원인인 경우는 약을 쓴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봤는데도 여전히 궤양이 있겠죠. 그런 경우는 더 세심하게 출혈 위험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여러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. 문득 든 생각인데 암세포가 예를 들면 위벽이라고 이렇게 치면 네. 이 중간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죠. 왜 그렇게 되냐면 궤양이 생기면 겉에는 염증 덩어리랑 고름 덩어리만 남고 그 밑에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그거 거예요. 어떻게 발견하나요? 그래서 여러 군데를 잘 봐야죠. 잘 아물었는지 추적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. 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궤양하고 3개월 뒤에 추적하세요면 1년 뒤 아닌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2, 3개월 뒤에 다시 권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뭐 이런 거 모르시면 과잉 진료니 뭐 또 이런 또 그 얘기를 하시죠 또. 다 필요해서 하는 거구나. 네. 다음 시간에는 뭐 내시경 많이 하셨잖아요. 네네. 이거 진짜 나도 놓칠 뻔했다. 좀 있을 것 같아요. 많죠. 네,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